제 채널의 첫 영상은 자전거 찐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전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운송수단입니다. 외부 동력의 공급 없이 오로지 사람의 페달링, 사람의 힘만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에 찐바지를 장착하면 앞서 말한 자전거의 효용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찐바지 프레임에 다양한 가방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짐들을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전거 찐바지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에 사용되는 자전거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로드 자전거, 산악 자전거, 미니벨로 이런 다양한 자전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거리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자전거 찐바지는 매우 쓸모있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자전거 캠핑을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 캠핑 여행을 하실 때 이 자전거 찐바지는 필수적이기까지 한 용품일 수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등에 배낭을 메고 자전거 여행을 합니다. 물론 배낭도 좋은 자전거 여행 아이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라이딩을 하게 되면 배낭은 오히려 라이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배낭 무게를 오로지 양 어깨로만 지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시간의 라이딩이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중장거리 라이딩은 5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라이딩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배낭이 주는 하중으로 인해서 양 어깨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라이딩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되겠죠. 또한 배낭과 등과의 밀착면에서 발생하는 열과 땀은 라이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찐바지는 얼핏 보면 단순하고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전거 라이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적인 자전거 용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찐바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자전거가 있듯이 각 자전거에도 적합한 찐바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 영상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 프레임 모양에 따른 자전거 찐바지 선택을 안내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우선 찐바지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뒷바퀴, 그죠? 뒷바퀴 쪽에 장착하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앞바퀴에도 찐바지를 장착할 수는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니어 렉이라고 합니다. 패니어 렉이라고 합니다. 패니어 렉. 자, 여기에서 패니어, 이 패니어는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바구니. 그래서 보통 이거를 물건을 담는 가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니어를 걸어두는, 여기 렉이 뭔가를 걸어두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구니 또는 가방을 패니어라고 하는 것을 걸어둘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우리가 찐바지라고 하고 이거를 패니어 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바퀴에 장착하는, 얘하고 얘처럼 뒷바퀴에 장착하는 패니어 렉을 뒤쪽 리어 패니어 렉이라고 하고, 요것처럼 앞바퀴에 장착하는 패니어 렉을 우리가 앞이다 해서 프론트 패니어 렉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을 보시죠. 요 그림을 보시면 리어 패니어 렉을 설치를 하고 여기 가방 패니어 설치를 했고, 앞에 프론트 패니어 렉을 설치하고 가방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런 패니어 렉 없이도 요 핸들바에다가 가방을 이런 식으로 벨크로, 찍찍이죠, 찍찍이. 벨크로로 할 수 있고, 여기처럼 안장 뒤에도 이런 식으로 벨크로입니다. 벨크로 찍찍이. 그래서 가방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여기 프레임에다가도 이렇게 가방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가방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꼭 패니어 렉이 없어도 설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자전거 찐바지, 즉 패니어 렉이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방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이제 찐바지의 용도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짐바지는 말 그대로 짐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여기 그림 보시죠? 이 사진 보시면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짐바지에다 사람을 태웠죠. 왜냐하면 이 짐바지는 말 그대로 어떤 사물, 물건을 이동시키는 용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동시키는 용도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게 뭐 법적으로 사람을 태운다고 해서 위반이다 아니다는 말할 수 없지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전거 짐바지에 사람을 태우기 전에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사진처럼 어린 아이들을 태울 때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 짐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짐바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자전거의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짐바지를 설치하고 싶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의 프레임 구조에 따라서 자전거 짐바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자전거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전거 짐바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의 프레임에 적합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확인을 하기 전에 우선 자전거의 기본적인 생김새 살펴보기로 하죠. 자전거 일반적인 모양은 사진과 같습니다. 가운데 삼각형의 이렇게 프레임이 있죠. 그죠? 예. 삼각형의 프레임이 있고,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이걸 우리가 시트 스테이라고 합니다. 시트 스테이. 그리고 이렇게 또 프레임이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뒷바퀴가 여기에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헤드셋이라고 해요. 헤드셋에서 이렇게 포크가 나오죠. 포크. 여기 포크라고 되어 있죠. 예. 포크가 나와서 여기에 앞바퀴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셋 위로 핸들이 장착이 되고, 가운데 프레임에다가 이러한 C포스트, 그죠? C포스트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C포스트 위에 사진에서처럼 안장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의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C포스트 또는 C클램프, 그 다음 이 부분 C스테이,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패니어렉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인 자전거 짐바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부분이 C스테이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C클램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C클램프는 뭔가를 잡아주는 도구예요. 프레임에 C포스트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꽂혀 있어요. C포스트 위에 이제 안장이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이게 안장이죠, 안장. 자, 안장이 놓이면 여기에 사람이 앉게 되면 이렇게 하중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 C포스트는 지금 이 프레임에 꽂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안 잡아주면 C포스트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C포스트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부품이 이게 바로 시트 클램프입니다. 시트 클램프. 그래서 이 짐바지의 앞부분은 시스테이에 연결하든지 아니면 시 클램프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바퀴 시스테이 끝부분, 뒷바퀴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짐바지가 지지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멍이 있어야 되죠. 이런 구멍, 시스테이 이런 구멍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아일렛 또는 레콜이라고 돼요. 레콜. 뭔가를 걸기 위한 구멍이라고 하는 거죠. 아일렛이 있어야 되고, 뒷바퀴 QR을 잡아주는 부분, 이 부분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일렛이에요. 이것도 이제 레콜 또는 아일렛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짐바지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시스테이에 구멍이 있는지, 자전거의 뒷바퀴 쪽에 레콜이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자, 시클램프에도 이제 QR램프라고 되어 있는데, 시클램프가 QR램프처럼 되는 게 있고, 뭐 나사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시클램프의 모양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짐바지를 설치할 수 있는 시클램프인지, 짐바지를 설치할 수 없는 시클램프인지도 나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클램프의 모양은 대체로 사진에 보여지는 대로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클램프가 바로 짐바지를 설치할 수 있는 시클램프고, 두 번째 시클램프는 자전거 짐바지를 설치할 수 없는 시클램프예요. 자, 첫 번째 시클램프는 자전거 짐바지 앞부분을 여기에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 나사를 풀어가지고 설치하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워셔 부분을 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클램프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됩니다. 일단 여기에 잡아주는 나사가 없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죠. 둥그렇게 이렇게 면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자전거 짐바지의 앞부분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클램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자전거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번과 같은 시클램프, 요런 시클램프가 있을 때 자전거 짐바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서 말한 시스테이에 아일렛이 있는지, 시클램프가 있긴 있는데 시클램프를 확인할 때도 내가 가진 자전거의 시클램프가 요런 모양인지를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시스테이에 아일렛이 있는지 첫 번째 확인해 하셔야 되고, 아일렛의 유무, 시스테이, 그죠? 시스테이에 아일렛인데 유무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두 번째, 시클램프가 가능한지, 자전거 짐바지를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고, 마지막 확인하셔야 될 게 세 번째, 뒷바퀴 렉, 그죠? 뒷바퀴 렉에 아일렛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자전거 프레임의 상태를 확인하셨다면, 자전거에 알맞은 자전거 짐바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